그러니까 이란에서 우리 이 유조선 하나가 200만 배럴을 싣고 이란 당국에 돈을 안 준 상태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네타냐후 지금 국제적 범죄자인데 이거 체포영장 지금 우리도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과연 이게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거나 이란을 자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자국의 유조선을 통과시키는 첫 번째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HMM이 운영하는 유조선 유니버셜 위너호 한 척이 이란 측에 통행료를 내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한국인 선원 약 10명이 탑승하고 있고요.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있는데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서 안전지대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외교부는 4차례 한국, 이란 외교장관 통화를 했고요. 지난 2주간 특사를 파견을 하면서 각급 외교 채널을 동원을 해서 선박의 안전 통항을 요청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 측이 이제 호응을 해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언급한 부분은 뭐냐면은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을 말 그대로 폭살하고 있는 그 지역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 지역을 이스라엘이 봉쇄하고 있거든요. 구호 물품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권 운동가들이 구호 선박을 보내고 있는데 그 구호 선박마저도 이스라엘이 폭침을 시키거나 납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거 같은 경우도 네. 공해상에서 구호 네. 물품을 실은 선박이 납포가 됐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한국인이 있었던 2명이 거죠. 있었습니다. 2명이. 그래서 강제로 납포, 감금당한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 외교부와 안보실 실무진들한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냐, 영해냐? 아닙니다. 공해상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안보실장을 비롯해가지고 외교부 차관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거기서 이제 교전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편에 선 시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답답해가지고 아니 거기서 이스라엘이 그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또 위성락 안보실장이 그 법적으로 좀 복잡해가지고 근거 좀 검토를 해봐야 돼.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네타냐후 총리 지금 국제형사재판소 ICC로부터 체포영장 발부돼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럽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은 네타냐후 총리 들어오면 바로 체포한다는 얘기까지 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 부분을 검토해볼 필요 있지 않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가? 지금 풀어줬다는 네, 바로 속보가 나오고 풀어줬다고 있어요. 합니다. 바로 네. 풀어줬고 이스라엘에서는 야, 우리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포가 무서워서는 아닐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호통 쳐서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이거 배 쏜 놈들이 이스라엘 놈들인가? 지금 그 나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이게 우리의 얼마나 큰 카드냐 이거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사실 단 한 번도 대통령이랑 같이 일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너무 힘든 곳이고 그다음에 빡세고 다 떠나서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다 들어가 잘 하고 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대통령과 그들과의 대화를 보면서 되게 충격받았어요. 이들의 생각이 너무나 이스라엘 입장으로 무장이 돼 있고 장착이 돼 있고 이게 어떻게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심지어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인지를 못해요. 불법적인 이스라엘의 폭력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냐고 묻고 있는데 위성락은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요, 위성락 실장뿐만 아니라 안보 그래. 외교 실무진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스파이들이 앉아 있는 줄 알았어 나는. 와. 그 대부분 그러니까 한 명도 그런 놈이 없어. 대통령 말씀 맞습니다. 오히려 밑에서 세게 나오면 대통령이 뭐 중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는 식으로 문제 삼길래 대통령이 그거는 우리 국내적으로 해결할 문제고 이스라엘이 우리 국민을
납포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위성관이 근데도 간첩이야? 와, 왜 저 너무 그런 말을 충격받. 어느 한 놈도 맞습니다. 그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또 국민을 국민답게 생각하고 국민이기 때문에 구출해야 되고 불법적인 구금은 안 된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걔들한테는. 국민보다 그냥 국가 대 국가로서의 외교 관례라든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에 조용히 묻어가시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저는 다예요, 보면. 대통령 주변을 그런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그 외교 정책을 오히려 못하게 막고 있는 거 아닌가?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그들이 점점 좁히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이 혼자서 이 오업지졸들 또는 이 아직 정신 못 차린 덜 떨어진 관료들을 데리고도 대한민국을 이만큼씩 끌어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우리한테는 대통령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너무 다행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거나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다는 분들 있는데 아닙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저는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왜 그렇게 차관이나 얘기를 해? 안보실장이나 뭐 앞뒤 외교적 분쟁 이거 다 고려해가지고 그 생각을 얘기했다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외교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파이들을 빨리 잘라내야 돼. 뭐 스파이들 뭐 일본이나 없애든지. 미국에 혹시라도 심기를 거슬릴 만한 얘기나 어떤 그런 반응 자체를 아예 안 보이고 침묵해버리는 게 어떤 관습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대주의야? 근데 이스라엘까지 사대를 해야 돼, 우리가? 미국에, 이스라엘에 참 진짜 스파이들이 너무 많아. 자, 공무원들이. 자,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가야 됩니다. 인터뷰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싫어요! 비전문가들이라서 그렇다고요? 그 비전문가들이라도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럼. 대통령도 비전문가라서 싫겠네. 비전문가 대통령이 와갖고 막 저렇게 바른 소리하고, 국민들 구해내라 그러면, 그냥 대충 하지. 이 대통령 너무 빡세. 근데 이러면서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건가요? 근데 결과를 봐. 바로 이스라엘에서 한국이 풀어줬잖아. 그 설동경님 말씀처럼 일부러 말하면 오히려 대통령이 일부러 약하게 말하고 국무위원들이 강하게 말했다면 그렇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이건 대통령이 답답해서 본질을 질러버린 거라고. 저희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대통령이라도 있으니까 어딥니까? 그러니까 불려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25척의 납포된 화물선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다 무사하게 통과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불안한 게 이제 트럼프는 호르무즈 관련해 갖고 그냥 빠져나온다고 하는데 이란이 이제 옵션을 또 걸었어요. 그 호르무즈 바다 밑으로 중동으로 들어가는 모든 광케이블선들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해저 케이블들. 그래서 그 광케이블선을 통해 가지고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나 뭐 지금 중동에 있는 IT 기업들이나 또는 그 중동에서의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망비를 내라. 바다 밑에 지나가는 그 광케이블선에 대해서 망비를 내라라고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 기업들이죠. 이 다국적 기업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야 그러면 내가 선 끊어버리겠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이 미친놈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런 회사만 망하는 게 아니라 중동 자체가 원시시대가 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약점을 이란한테 지금 틀어 잡히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 지나지 않는 방향으로 해갖고 뭐 케이블 한번 다시 깔 다시 건가요? 깔아요? 네? 다시 깐다고요? 그럼 깐다고 결정이 나오시면 우리야 그냥 LS 전선을 사면 되는 거고요. 어찌 됐거나 전 세계 LS 전선인가요? 네, 해저 광 케이블은 대한민국 기술이 독점하고 있고요. 시공 기술도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도 나중에 해결하려고 하면 대한민국한테 물어봐라라고 청하고 싶네요.